두통은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하는 흔한 통증입니다. 그래서인지 대부분 진통제를 복용하거나 조금 쉬는 것으로 치료를 대신하곤 하는데요. 두통의 원인은 500여 가지가 넘을 정도로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원인을 찾는 것도 힘들고, 따라서 마땅한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고 오랜 기간 그대로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 통증이기도 합니다. 두통은 크게 1차성 두통과 2차성 두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2차성 두통은 머리와 목의 질병이나 외상에서 비롯되거나 뇌종양, 뇌출혈, 동맥류 같은 두개골 내부의 구조적 문제나 혈관 질환으로 시작되는데요. 천둥이 치는 것 같은 격렬한 통증이 갑자기 발생하거나 통증의 양상이 일반적인 두통과는 많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두통 환자의 대부분은 특별한 원인을 찾지 못하는 1차성 두통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머리에 띠를 두른 것처럼 조여드는 긴장성 두통이나 관자놀이나 한쪽 눈 주변으로 심한 통증이 나타나는 군발 두통, 머리 한쪽에 통증이 심하거나 메스꺼움이 동반되고 빛과 소리에 예민해지는 편두통 등이 1차성 두통에 해당되는데요. 대부분 뇌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 신경, 혈관 등의 문제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두통의 원인이 목에서 시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거북목과 일자목 등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는 경추성 두통입니다. 경추성 두통은 구부정한 자세, 일자목, 거북목 등의 자세가 목 주변 근육의 긴장을 유발해서 그것 때문에 두통이 발생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머리가 조여들듯이 아프기도 하고, 머리가 전체적으로 무겁게 아프기도 하고, 머리 한쪽으로 통증이 나타나기도 해서 일반적인 긴장성 두통이나 편두통으로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처음에는 진통제를 복용하면 증상이 호전되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진통제로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특히 만성 두통 환자들은 다양한 검사를 받고도 특이 소견이 없고 여러 가지 약물에도 특별히 진통 효과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도 호전이 되지 않고 몇 년간 통증이 지속된다면 혹시나 경추의 문제로 인한 두통은 아닌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경추성 두통의 특징적인 증상이라고 한다면 머리 뒷부분에 통증이 나타나고 안구에 통증이 동반되기가 쉽고 손과 팔 쪽으로 저림이 나타나기 쉽다라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머리 뒤쪽이 뻣뻣하고 찌릿하거나 저림, 통증 등이 동반되고 목과 어깨가 전반적으로 묵직하고 손과 팔이 저려오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명이나 어지럼증, 메스꺼움 등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두통이 심한 쪽의 눈이 뻐근하고 눈이 침침해지면서 안구에 통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은 경추 주변의 근육이 과도하게 긴장되고 경추를 지나가는 신경이 압박되어서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 편두통이나 긴장성 두통과 경추성 두통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목의 움직임이나 자세에 따라서 두통이 심해지거나 완화되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겁니다. 통증이 있을 때 고개를 좌우로 돌리거나 위아래로 움직였을 때 그 목의 움직임에 따라서 통증이 좀 줄어들거나 혹은 오히려 심해진다면 경추성 두통의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가 있는데요. 경추성 두통은 주로 경추 주변 근육의 뭉침, 경추신경의 압박, 거북목과 같은 경추의 잘못된 자세나 정렬로 인해서 두통이 발생되기 때문에 침이나 추나 약물요법 등으로 증상이 충분히 호전될 수 있습니다. 침이나 한약으로 신경을 자극하는 근육을 풀어주고 근육의 비대칭, 과도한 사용으로 인한 경추의 부정열을 추나요법으로 바로잡아서 증상을 호전시켜 줄 수도 있습니다. 경추성 두통의 치료에 있어서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것은 바로 습관과 자세의 교정입니다. 치료로 교정된 경추의 위치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추와 주변 근육에 긴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풀어주는 스트레칭을 수시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경추성 두통의 효과적인 스트레칭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